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11월 3일 미국 대선 D-Day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투표가 시작될 텐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미국 대선 특집으로 이슈타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굿모닝과 함께 하시면서 미국 대선의 향방과 투자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이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됐는데요. 당정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투자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셔야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지난주 증시가 5에서 6%대 낙폭을 보인 만큼 과도하게 내렸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1.6%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6,925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2% 오른 1,957선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23% 상승하면서 3,31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에 걸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팽팽한 모습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큰 폭으로 앞서고 있지만 주요 경합주에서는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6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에서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대로 좁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9월 1일 이후 2달 만에 가장 작은 격차로 이에 따라 점차 결과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과 오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대선을 밤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선거 불복 가능성을 드러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가 많고 이렇게 주요 경합주에서 접전이 벌어지는 만큼 이 당일 밤 곧바로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또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10월 제조업 PMI는 전월 55.4에서 10월 59.3으로 상승했는데요. 지난 2018년 9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 시장 전망치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10월 마키 제조업 PMI도 회복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다만 9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3% 소폭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제조업 지표 호조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54.8로 지난 201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코로나 재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초보다는 정도가 약하다는 안도감에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증시 1.39% 오르면서 5,654포인트 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2% 이상 오르면서 11,788선에서, 프랑스 증시 역시 2.11%의 상승폭으로 4,691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WTI가 2.9%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36.8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금값도 0.7%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1,892.5달러로 마감했고요.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원 조정을 받으면서 1,133.6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고 또 WTI 가격과 금값도 동반 상승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은 지금 11월 2일 월요일 오후죠. 대선 하루 전날인데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증시는 상승 마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이었던 간밤 뉴욕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에 더해서 지난주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이 저점 매수의 영향으로 일단은 상승했는데요. 다만 이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큰 불확실성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대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대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일대의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는 못했고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서는 반락하기도 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 다시 상승 흐름을 하면서 간신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내일 치러질 대선 관련 소식과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세, 경제 지표 등에 주목했는데요. 먼저 대선 결과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큰 폭으로 앞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까지 싹쓸이하는 이 블루웨이브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6대 경합주 중 일부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라는 어떤 조사까지 나오면서 이 실제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그 현장 투표에서 앞설 경우에는 일부 주의 우편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당일 밤에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에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불복하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제가 사는 곳도 이 시내 중심가에 나가보면 오늘 그 상점들이 창문에 나무판을 쫙 대고 있더라고요. 이게 폭동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모든 게 불확실성 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빌스톤 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대선 결과가 지연되거나 경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그 어떤 중요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9만 9천 명을 넘어섰거든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봉쇄 조치의 정도가 지난번보다는 좀 느슨해서 아직 학교들도 다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 이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한편 이날 발표된 ISM 10월 제조업 PMI가 59.3까지 상승을 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이 신규 수지와 고용 지표 역시 성장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날은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에너지주가 3.7%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산업주도 2.7% 올라 뒤를 이었고요. 이 밖에 부동산과 유틸리티 또 금융, 헬스 등도 2%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은 기술주들이 좀 맥을 못 쳤는데요. 아마존이 1%가량 빠졌고 애플은 오는 10일 새로운 맥북을 공개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0.1% 하락했어요. 하지만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각각 3.2%, 1.8%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항균 티슈 등으로 유명한 이 클로즈는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4.2% 상승했고요. 던킨 브랜드는 부채 포함 113억 달러의 이 인스파이어 브랜드에 인수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6.5% 급등했습니다. 언더아머는 투자 의견이 홀드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되면서 4.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대선 결과 더더욱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결과에 따른 불복 선언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일부 나스닥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장막판에 좀 올라오면서 0.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장기적인 금리도 안정적이고 또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에 있어 지수들도 수치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선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또 코로나19 우려가 상존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회복은 훨씬 더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시장 움직임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대표적으로 바이든 관련주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대형 기술주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대대적인 재정 정책이 풀렸을 때 그 수혜 쪽이 아무래도 중소형주라든지 저소득층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환경 관련주들한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쨌든 시장은 대선 이후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대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면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의 또 영향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네, 한국 증시도 어저께 반등에 성공을 했죠.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쪽이 바이든 관련주나 전반적으로 미 대선 이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쪽에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전반적인 펀더멘탈 자체도 한국 증시는 나쁘지 않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만과 한국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제조적인 문제라든지 미 대선 관련된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양도세 관련돼서 10억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세금 관련돼서 그렇다면 연말까지 시장이 제법 큰 폭의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대선 이후에 초점이 맞춰질 업종에 대한 초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뉴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BB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후에 그런 모습들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잘 예측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건설 업종입니다. 내년 외형 성장 기대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사실 뭐 건설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우선 전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선 이 바이든 후보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이 두 후보의 공통적인 그런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형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 또 건설 업종뿐만 아니라 이 건설 기계 관련된 인프라 관련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이 대선 이후에도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거의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약간의 그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빠진 죽었긴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선 그 3분기 시점 선방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이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수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쪽에서의 그런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대형 인프라 투자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 업체의 내수 플러스 해외 쪽에서의 알파로 어떤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엔 우상향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사들이 기존의 어떤 주택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의 그런 그 실적이 아니라 다른 자체적인 그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택 안에서의 건설 부분 쪽에서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신사업 또는 분산형 에너지 같은 이 신사업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내년부터는 기대가 되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주택 모듈 업체로서의 뭐 시장이 확대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건설사들의 이런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어떤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개발 사업 쪽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체 사업 개발에 어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형 건설사들의 그런 모습에서 좀 탈피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최근에 상반기 때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영향으로 연초에 목표했었던 목표치 달성이 약간의 좀 미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지만 뭐 이슈 나왔었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2조 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쪽에서의 4.5조 원의 어떤 초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역사적으로 이 저평가 국면에 있던 부분을 탈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택 쪽에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국내 주택 쪽에서의 호실적 기록한 걸 본다고 한다면 여러 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어떤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형 건설사들 3분기 실적 선방한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 해외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기대감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편의점주입니다. 매출 급감 지켜볼 시점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편의점 업계가 매출이 많이 줄었나 보군요. 네, 우선 9월 달에 그 누계 편의점 업체의 그 점장 매출액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작년 대비 3.5% 좀 감소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네. 역시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이 됐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 이 재택근무가 다시 한번 좀 확산이 되는 추세고, 여기에 어떤 학교 수업도 온라인 전환이 되면서 이 편의점의 매출액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여름때 같은 경우도 장마가 심해지면서 이 편의점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 이 담배나 일부 편의점 음식을 그 간편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떤 판매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의점주에 대한 편의점
업종에 대한 그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편의점 그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편의점에 대한 그 매장을 계속 늘어났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겠죠. 이 올해 뭐 그 코로나로 인한 매출에 대한 저하 부분이 이 편의점 업체들한테 내년에 이 편의점에 대한 점포를 늘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몇 년간의 흐름 봤을 때도 이 편의점을 늘리는 부분은 이 편의점 업체들한테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관리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점을 늘리는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편의점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좀 그나마 좀 시장에 관심이 발랐던 게 바로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역시 그 간편 시장 쪽에서의 성장 부분이 이 편의점에 대한 편의점 기업들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부분 릴레이팅을 했던 부분인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에는 좀 약간은 좀 힘든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그런 매장을 갖고 있는 마트나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위주로 되어 있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편의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편의점 쪽으로만 이 매출이 아니라 이 호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의 매출 구조가 괜찮아 보이고 있는 뭐 GS 리테일에 대한 종목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9월에 편의점의 점당 그 매출액이 줄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매장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편의점 업계가 역시 돌파구를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우선 그 말씀드렸던 건설업종 안에서도 전 탑피라 생각하는데 GS건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난주까지 우선 주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나왔다가 이틀 연속 조정받고 어제 좀 주가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랠리 부분이 좀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3분기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도 5%좀 감소했긴 했지만 우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2% 이상 늘어났습니다. 우선 2,103억을 기록했는데 우선 시장 예상치가 2,000억을 넘진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프라이 수준으로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핵심 수익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GS건설의 뭐 아시다시피 이 브랜드 가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건설과 주택 네.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수익성이 뭐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익성이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브랜드로 갖고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균적인 건설의 다른 부분보다도 고마진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GS건설의 마진 구조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서두 말씀드렸던 이 어떤 신사업 부분, 분산형 에너지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에서 그리고 여기에 해외 쪽에서 플러스 알파만 된다고 한다면은 이 GS건설의 주가의 상승 여력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과 주택 그리고 신사업 쪽에서의 이 GS건설 차지하는 매출 쪽에서의 부분이 계속 커지는 상황으로 GS건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분명 빛을 내년에는 꼭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27,800원에 끝났는데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고 수익성도 상당히 예상보다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에서 GS건설에 대한 좀 관심을 키울 때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건설 섹터였고요.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편의점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은 이번 주 최대 이벤트 미국 대선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미국 대선 변수와 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또 유망 섹터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C 녹십자의 3분기 매출이 4,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07억 원으로 6년 만에 최대치였는데요. 특히 올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1조 874억 원을 기록하면서 1조 클럽에 조기 가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 부분에서 고르게 양호한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력 사업인 백신 부분의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북반구 지역의 수요 증가로 작년보다 매출이 21% 늘었다고 하고요. 또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도 31%가량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MS 등 연결 종속 회사들도 모두 실적이 증가했다고 하고 또 오는 4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판매량이 신차 효과로 인해 선방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르노, 삼성, 쌍용차 등 5개사의 10월 판매량은 70만 782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는데요.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9월에 비해서 회복세가 다시 주춤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든 사이클을 맞은 현대기아차의 신차 휴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아차의 카니발은 처음으로 내수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1만 대 클럽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또 현대차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연속으로 1만 대 클럽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편 해외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지만 지난 8월까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성장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어제 디지카드와 제휴해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네이버 페이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네이버 플랫폼에서만 쓰였었는데 앞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사용자들은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등 전국 7만여 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페이 서비스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삼성페이가 오프라인 시장 상당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간편 결제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액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 네이버 페이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양대 2차전지 대표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린 뉴딜 효과로 뜨고 LG화학은 물적 분할 발표 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발표한 9월 15일 이후 12% 이상 하락했고 반면 삼성 SDI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총 9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 SDI는 이번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유럽의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미주 지역의 ESS 프로젝트 확대 등으로 중대형 배터리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관련주들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슈타임 특별하게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를 이끌고 계신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미 운명의 날 밝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날이 밝았다. 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외교 안보 지형 및 주가, 실물 경제 등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은 이미 미국 워싱턴을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판세는 아직 오리무중이고요.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나라, 한국에 유리할지 아직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뭐 누가 되든 미국의 탈중국 기조와 보호무역주의가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현지 시간 11월 2일이고요. 월요일이고 네. 우리는 이제 11월 3일이 됐는데 미국도 이제 11월 3일이 되면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네, 계속 쭉 그래왔죠. 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이제 MBC 뉴스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이제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5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2%입니다. 뭐 대략 10%포인트 차이면 굉장히 크게 나는 건데요. 네. 다른 뭐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이 선거 분석 전문 업체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여론조사한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집계를 해봤는데 바이든 후보가 51.1%, 트럼프 대통령이 43.9%, 대략 한 10%포인트 나는 거죠. 네. 이것도 뭐 작은 수치는 아닌데요. 여론조사는 뭐 이렇다고 해도 미국 대선이라는 게 이제 선거인단 독식제도잖아요. 예. 좀 특이한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증시에서도 민주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까지 다 장악하는 이른바 이제 블루 웨이브, 민주당의 상징적 색깔이 이제 블루잖아요. 그래서 네. 블루 웨이브로 기울었었는데 이게 사실 10월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긍정평가가 반등하면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영국의 베팅 정보 사이트 오지체커라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에 내기로 건 돈이 한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보통 우리가 미식축구, 되게 유명한 미식축구 리그죠. 슈퍼볼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미국 프로농구 결승전, 아니면 이제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복싱 경기, 이런 것들에 이렇게 쟁쟁한 스포츠 종목에 건 내기 돈을 이제 뛰어넘는 수준인데 그만큼 그렇군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어제 오지체커에 들어가서 좀 봤더니 내기를 한 사람들의 59% 정도가 이제 트럼프에 베팅을 했고 바이든에 한 29% 정도 베팅을 했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르게 베팅한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뭐 배당률의 차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맞아요. 이 베팅 확률은 네. 트럼프 쪽에 좀 더 우세했다라는 네, 거고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 역시 네,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역시 경합주가 네. 좀 많다라는 네, 그런 그렇죠.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나 경합주가 전통적인 경합주에서 네. 더 늘었다고 네,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네, 경합주가 대략 한 12개 정도로 꼽히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대략 오차범위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보다 조금 좁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마지노선인 선거인단 270명 확보하려면 지금 썬벨트 핵심 경합주인 이제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물론이고 이제 새롭게 경합주로 떠오른 곳이 오하이오,
그 아이오와, 텍사스, 조지아 이런 곳인데 여기도 좀 이겨야 됩니다. 사실 이 주들은 2016년 당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싹쓸이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이제 북부 러스트벨트 핵심 지역이죠.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이런 세 주에서도 한 곳 이상 승리를 해야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이제 MBC 방송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경합주 12곳 중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45%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대략 차이가 6%포인트니까 미국 전역에서의 여론조사 격차보다 조금 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주 전 조사에서는 이게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 뉴스를 보니까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분석을 보니까 6대 경합주에서의 이 두 후보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2.7%포인트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지. 경합주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합주의 결과가 사실은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그 경합주에서의 표차, 지지율 차이가 더 좁혀졌다는 것, 이런 점들이 참 더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뭐 누가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만약에 누군가가 불복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가장 이제 제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근소하게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가 불복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죠.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높은 표차로 이기는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잠깐 이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게 뭐 최대의 악재인 거죠. 이번에 사전투표 열기가 전례 없이 뜨거웠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미국 사전투표는 이제 우편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일 이전에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이제 이 사전투표로 나눠지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 9,20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2016년 대선 때는 사전투표자가 4,700만 명이었는데 이 수치 이제 2배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선 총 투표자가 1억 3,9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사전투표 인원이 그때 한 66%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리 이제 우편 투표라든가 사전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비중이 확 높아진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를 치르면 그 앞에서 이제 사전 출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오신 분들한테 누구 찍었냐고 물어봐서 그거를 이제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그런 출구 조사로 대충 윤곽을 알 수 있고 이 개표 결과는 뭐 그날 그 다음날 새벽 정도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미국도 사실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편 투표 비중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결과가 한참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마다 이제 선거 규정이 좀 다른데 그 규정에 따라서 우편 투표 개표 작업이 대선 당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것도 있고 이제 사전에 미리 개표를 하는 작업도 있는데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가 선거 당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늦게는 11월 10일 정도까지 도착한 것까지 인정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주에 비해서 개표 결과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특히 펜실베이니아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합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 셋째 주까지도 이제 결과가 뭐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대세일 거고 당일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요. 선거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 이렇게 공화당의 색이 이제 붉은색이라서 뭐 레드 미러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대선 이제 당일날 초기 대표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가 앞서 나가게 되면 연단을 올려서 이제 승리를 선언하는 조기에 선언하는 이제 시나리오 구상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건데 만일 우편 투표 결과가 이제 바이든이 최종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승리를 훔쳤다 뭐 이러면서 불복 소송에 나설 수도 있고요. 이미 뭐 선거 당일 밤에 소송에 나서겠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좀 여러 번 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간밤의 뉴스도 보니까 뭐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이제 바이든 지지자들이 좀 충돌하는 뭐 이런 양상도 좀 벌어졌는데 뭐 일각에서는 내전에 준하는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좀 전에 전해드렸지만 송일아 기자가 전해드렸지만 지금 주변에
때문에 상점들이 이미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폭동이나 어떤 그렇죠.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불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2000년에 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엘고어와 조지 부시가 붙었던 대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불거졌는데요. 네. 그때 고어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이제 플로리다주를 재검토하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졌었습니다. 개표 집계는 주 정부 권한인데 2000년 대선 때처럼 소송에서 주 정부 결정을 존중을 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도 한 12월 초에는 확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무효를 선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선출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하원에서는 이제 한 주당 한 표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26개 주, 그리고 민주당이 23개 주를 이제 석권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원한테 공이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를 좀 많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뭐 흥미진진하기도 하면서 이게 또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네,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또 증시 네. 영향을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에 불복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다. 이러면 뭐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커지는 거고, 네. 국내 증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00년에 미국 대선 결과 불복이 발생했을 때도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뭐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랑 겹쳤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면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설 기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신한금융투자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한 2060선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3월 저점 대비 상승분을 대략 한 38% 정도 이제 되돌린 수준인 건데, 뭐 여튼 이제 대통령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이제 뭐 12월 초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이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증시는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어제 KB증권도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면 통상 한 15일 정도 이후부터는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네.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이 이제 15일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뭐 그러니 이제 역시나 이제 저가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인 거죠. 네, 그렇군요. 역시 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그렇죠. 때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두 후보 중에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보면 어떤 곳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뭐 일단 여론조사 결과 지금은 우세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국내 증시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네.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이제 공약을 보면 어쨌든 이분은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는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오바마 케어를 부활하겠다라는 공약도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업종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바이든 후보는 전반적으로 증세 기조, 그리고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거론되고 있어서 예. 지수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주소주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지난 4년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공약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낮췄잖아요. 이걸 네. 다시 28%로 높이겠다라고 했고요. 또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 저율 과세를 이제 현재 뭐 10.5%인데 이걸 21%까지로 높이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빅테크들, 뭐 대표적으로 구글 이런 곳들이죠. 이런 예. 데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런 빅테크 업종은 굉장히 수혜로 인식이 되겠죠. 네. 다만 이 빅테크를 따로 놓고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산업구조 재편의 선봉장으로 꼽히는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색을 많이 이제 걷어들여도 이들 기업들의 구조적인 성장은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 이렇게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이 빅테크주들은 계속 사들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더라도 누가 되든 간에 빅테크들의
반등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 때문인 건데 이런 빅테크 주들의 이제 성장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테크주들 이제 큰 종목 큰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테크주들의 뭐 성장 혹은 이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이번 주에 어쨌든 1차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모닝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모닝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4명이 보합 전망, 1명이 상승 전망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보합 전망인데요. 미 대선 돌입, 관련 악재, 주가 선반영 코멘트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발 불확실성 해소 단계 코멘트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보합 전망인데요. 미 대선 전 제한된 매수세 코멘트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미 대선 앞둔 불확실성 잔존 예상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보합 전망인데요. 저점 매수세의 반등, 대선 불확실성 여전 코멘트했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전망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미국의 이제 대선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찌되었든 간에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좀 해소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된 부분들도 관측이 되고, 발표 지연 등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선이, 일단은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대주 요건을 현행 10억으로 이제 유지해 나간다는데 지금 안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주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여서 오늘은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일단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이 지연되는 그런 우려감 등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 등에 의해서 지수가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은행주들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고, MSCI 아시아 금융주 지수도 일단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어제 매수세,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이 매수세가 일단은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오늘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일단 실적 중심의 그런 실적주들로 압축해서 시장을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 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수가 변동에 의해서 조정받을 때 매수를 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적주 중심으로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굿모닝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